소개를 하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김대중을 잘못 만나서 헷가닥해서 빨갱이 소굴에 갇혀 살다가 정화 목사님 만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민주주의의 최고 선봉에 서서 목숨 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자유우파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지금쯤 아마 국회에서 이재명이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빨갱이 대장 이동욱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한번 원죄를 지으니까 정말 평생 쫓아다닙니다. 근데 최근 그 임종석이라고 제가 그 의장 교육팀에 있어서 훈련시켰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이전에 이미 2021년도에 김정은이가 8차 그 조선노동당 당대회에서 이미 우리 민족끼리 폐기한다고 이야기했고, 금년도 24년도 1월 달에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 민족끼리 철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임종석이는 저는 과거에 북한이 지령하면 고지곳대로 따랐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외치라니까 외쳤고, 우리 민족끼리 외치라니까 외쳤고, 그다음에 매일 지령합니다. 또 뭐냐면 지금 고려 연방제로 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북한이 한마디 하면 그대로 쫓아다니는 이 머저리 같은 대한민국 반역자, 그가 누구죠? 임종석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북한이 코너에 몰렸거든요.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니까 애들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민족끼리 하다가는 전부 대한민국 판이 될 파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살다가 이제는 아예 둘을 끌어놓자 라고 했는데,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두 국가론입니다. 그리고 북한식으로 하면 우리 국가 우선, 북한 우선주의론입니다. 그걸 외쳤더만 이 임종석이라는 자가 그걸 지금 대한민국에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는 임종석 말고 또 있습니다. 대통령 했던 자입니다. 제가 보낸 PPT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북한의 남조선 혁명 지령을 충실히 수행한 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간첩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북한의 혁명론을 공부했고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왜 문재인이 간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게 혁명 경로인데요. 좀 두 번째 걸 좀 키워보실래요?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진보정당 연합체를 연합체는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보정당도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해서 혁명에, 그 다음에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 기반이라는 혁명의 기반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연립정부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으로 지령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이게 문재인 정권은 혁명으로 바로 가기 전 단계가 민주연립정부인데 문재인 정부에 지령한 게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파쇼 체제를 기억하라. 두 번째, 사회 정치 생활 민주화를 해라. 그런데요, 파쇼 체제 기억하면 여러분 잘 모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파쇼 체제 계획이란 보수 정치 세력과 보수 정치 세력의 기반인 재벌을 없애라는 겁니다. 문재인 때 뭐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뭐 했어요, 여러분? 이 뭡니까? 그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 좀 넘겨보세요. 예, 재벌 해체 적폐청산이라는 걸 했잖아요. 적폐청산을 해서 그때 대통령 2명이 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의 정치 세력과 보수의 핵심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200명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파쇼 체제 개혁을 지령한 북한의 지령입니다. 그럼 문재인은 북한의 지금 지령을 그대로 하나 수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문재인이
들어가자마자 이재용 감옥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하고 그 다음에 재벌들을 수사했습니다. 이재용 씨는 감옥에 2번이나 갔습니다. 아시지만 현재 삼성전자가요 1년에 매출이 한 280조 가까이 됩니다. 1년에 매출이요. 그 매출의 90%는 전부 외국에서 파는 겁니다. 국내에서 파는 건 28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금은 어디에다 냅니까? 대한민국에 냅니다. 1년에 20조, 많게는 25조, 적게는 18조 가까이 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의 거의 한 30%, 40%를 삼성전자 회사 하나가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우리 지금 복지 쓰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이재용 업어줘야 됩니까? 감옥에 보내야 됩니까? 업어줘야 되죠. 그런데 이재용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 지시가 뭡니까? 파쇼 체제 개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으로 지시한 북한의 지령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정치 생활의 민주화라는 걸 했습니다. 한번 그 뒤로 좀 넘겨보십시오. 이게요 기무사를 해체했습니다. 기무사가 뭡니까? 군대 내에서 간첩 잡는 조직입니다. 기무사를 해체해버리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기무사에 간첩 잡던 사람들을 전부 일반 부대에 보내버렸습니다. 간첩 잡지 말라는 거죠. 그게 지금 사회정치 생활의 민주화에 뭐가 있냐면 파쇼 그러니까 그 공안 통치기구 해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안사, 기무사, 그 다음에 국정원, 경찰, 공안부 이거 해체라는 거거든요. 문재인이가 그걸 했어요. 여러분 문재인이 한 게 뭘 했다고요?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겁니다. 하나는 보수 세력을 불태우려고 했고 감옥에 보냈고 또 하나는 재벌을 전부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무사를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아예 간첩을 보내서 장악해버렸습니다. 박선원이가요. 여러분 만일 2019년도에 정광훈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광화문에서 광화문 혁명을 이루지 않았더라면 어디로 갔을 뻔했습니까? 바로 다음 정권 공산 정권으로 갔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과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문재인과 그 다음 이재명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공산주의로 가는 길을 막은 자랑스러운 2019년 10월 혁명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데 다시 2016년도 17년도 상황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총선을 저들은 국민을 속여서 집권했습니다. 다수석을 얻고 지금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약한 고리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최재형이란 자는 북한의 통일전선부 부위원장 맹경일의 지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와서 1심의 간첩단들과 주사파의 최고 대장급을 만나서 지령을 전달한 자입니다. 이 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급박하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당했습니다. 2016년도에 당했어요. 그래서 통화로 우리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대회전이 이제 금년 10월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기면 우리는 주사파를 감옥에 보낼 것이고 여기서 진다면 우리는 통안에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공격당하기보다 선제 공격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나서기 전에 10월 3일 광화문에서 저 주사파들을 죽이지 않겠습니다.